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근데 이 고운 우리말을 가지고 그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 뉴스나 만들고 한글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뭐 대통령님 소식이 많지 않아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어렵게 만든 이 위대한 문자를 활용해 가지고 가짜 뉴스 만들어서 사기질 치고 다니는 놈들.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수치인 거죠. 세종대왕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먹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요 뉴스 영상 먼저 보시고 오늘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 공개적으로 막말을 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이번에는 SNS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관련한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어젯밤 자신의 SNS 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 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하겠냐며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글에 주어가 없지만 맥락상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의 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는 내용. 김 의원은 이어 안 그러냐며 저는 못 믿어올 것 같은데 진짜 궁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직접 음모론을 제기한 해당 글은 현재 김 의원의 계정에서 사라져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김 부속실장에 대한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도 궁금해들 하시니 뉴스 끌어다 드린다며 관련 기사를 공유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안 되냐고 반문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현직 시의원인 그는 오늘 새벽엔 좌향좌의 시각에서 나는 극우 꼴통이라며 근데 우측의 시각에서도 나는 그냥 꼴통인 거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극우 추적단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김 의원이 이번엔 인간 이하의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SNS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파리 등 극단적인 언급을 했다가 1심에서 1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한글을 가지고 저런 못된 짓거리 하는데 쓰는 인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과연 우리 세종대왕님께서는 상상이나 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시면 그런 거죠. 뭐 자식을 나눈 사이다, 이런 문장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비서관 사이에 부적절한 어떤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진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뭐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정신 나간 거죠. 과거에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막말을 했다가 지금 1심에서 1억 4천만 원 돈 많은가 봐. 1억 4천만 원을 지금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통령과 관련해서 저런 악의적인 루머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제는 가짜뉴스 그 근절법, 요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지금 이제 다 킵을 해둬야 됩니다. 지금 고소고발하면 안 돼요.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다 킵을 해뒀다가 가짜뉴스 근절법이 통과되면은 바로 고소고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제 가짜뉴스 징벌법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모르겠는데 참 저 명예훼손으로 1억 4천 두들겨 맞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뭐 쌍욕해가지고 그 뱀장수한테 그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뭐 형사는 뭐 지금 불기소 처분이 났고, 이제 민사로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제 돈 내고 내가 욕 좀 한다 그랬어요. 그때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뱀장수가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부터 이제 돈 내고 욕 좀 할게 해가지고 욕을 했어요. 뭐 개새끼라고 그랬나? 방송에서 이제 뭐 개새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욕을 하고 돈 내겠다 내가. 나는 당당하게 돈 내고 욕한다.
그래갖고 이제 소송이 걸렸어요.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인가? 벌금이 아니죠. 배상금이죠. 예, 배상금 600만 원인가? 얼마? 까먹은 300만 원인가? 아무튼 받았어. 예, 지금 이제 2심이 끝나봐야 하는데, 그 판결이 아주 재밌게 났습니다. 예, 그 제가 방송에서 이제 개새끼라고 그랬는데, 그 뱀장수도 이제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은, 저는 하여튼 그 배상금을 맞긴 맞았어요. 몇백만 원. 맞았는데, 소송 비용은 95%를 뱀장수가 내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소송 비용의 95%를 뱀장수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뱀장수 변호사비, 그 다음에 제 변호사비의 95%를 뱀장수가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배상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몇십만 원 더 내면 돼요. 몇십만 원 더 내면 되고 뱀장수가 오히려 이제 변호사비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희한한 지금 상황이 벌어져 있어. 물론 이제 끝난 건 아닙니다. 2심까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거 소송해가지고 이제 판사분들이 열받은 거죠. 쓸데없는 거 소송해가지고 국민들 피곤한 국고를 낭비한다. 예, 아마 뭐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런 소송 못하게 하려고 아니 뭐 지는 할 말 안 할 말 다 해놓고 예, 내가 좀 개새끼라고 그랬다고 그걸 가지고 뭐 무슨 손해배상 어쩌고 저쩌고 지랄합니까? 예? 인격도 없는 놈이 무슨 명예도 없는 놈이 명예를 어떻게 훼손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명예가 있어야 명예가 훼손당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뭐 소송은 제가 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기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유튜브 방송에서 뭐 개새끼라고 한마디 했는데도 뭐 몇백만 원 벌금 위자료 나오는데 저거 뭐 1억 4천만 원이 지금 위자료가 나오는 거면은 대단한 거지. 저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닌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여기다가 공 하나를 더 붙여야 된다. 네, 이번에 이제 가짜뉴스 징벌법. 왜 가짜뉴스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특히 정치 관련된 가짜뉴스는 불특정 다수 국민 전체가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김현지 비서관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 거 이거는 피해자가 김현지 실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가 아니고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저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런 가짜 뉴스의 피해 대상은 당사자들이 아니라 당사자들도 포함은 되지만은 국민 전체가 피해 대상자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손해배상 두들겨 맞을 수 있도록 이건 이제 법을 정밀하게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안 하나는 더 붙어야 된다. 뭐 한 10억.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런 짓거리 하면은요 몇백억대 나와요. 몇억 달러 손해배상이 나와. 언론사에서 특히 잘못하면은 그 언론사 문 닫습니다. 푸른 이른님, 동물농장과 야생동물 등과 잘 맞서 어울리는 최평님 파이팅. 예, 여보 사랑해님, 청래형 형수님, 호남딸까지 까는 거 자제 부탁드립니다. 적당히 했으면 합니다. 예, 형수님 죄송합니다. 예, 청래형 형수님, 호남딸까지 까는 거 자제 부탁드립니다. 예. 호남딸. 맞죠. 청래형 형수님이 호남딸이죠. 예. 괜히 그냥 부인까지 욕먹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잘 묵혀뒀다가 쟤네들 돈 많은가 봐요. 예. 그 지금 뭐 국민의힘 시의원이 저런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이렇게만 지금 보도는 나왔는데 유튜브 구구 유튜버들 보니까 김현지 비서관을 뭐 제2의 김부선으로 만들려는 그런 가짜뉴스 지금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계속해서 이제 김현지 실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한 지금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아주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는 이거 잘 킵을 해뒀다가 가짜뉴스 근절법 통과되고 나면은 그때 싹 좀 정리를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나오는 가짜뉴스가 또 있죠. 그 정성호 장관 둘러싸고 이런 가짜뉴스가 돌아요. 허재영 기자님이 이제 오늘 취재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주셨는데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을 경질한다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을 경질하기로 결정을 했고 후임을 물색하기 시작했다는 썰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57만 유튜브를 보유한 57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정치 읽어주는 여자를 비롯한 많은 유튜버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도 형태를 빌려서 확산을 하고 있고 이들 유튜버들은 정성호 장관이 이문정 SNS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다라고 지정을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민주당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해당 내용이 알려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그 정치 읽어주는 여자 정익녀, 정익녀 그 유튜브 썸네일이에요. 이재명, 정성호 전격 경질.
검사 40명 집단 반란은 뭐 법무부 장관 책임. 그래서 이제 정성호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경질을 하겠다. 이런 이제 가짜 뉴스가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조회수도 수십만씩 돼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런 채널도 있어요. 예, 이게 그 정익녀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정성호 결국 면직 터졌다. 예? 이런 뉴스도 있고요. 정성호 결국 정성호 사임 수용. 정성호 결국 사임 수용 아니면 목숨 걸고 해보시든지요. 예? 이런 지금 가짜 뉴스가 민주진영 내에서 계속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몇 개만 대표적으로 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지금 영상들이 제작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허재영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실과 법무부 고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두루 취재를 해봤는데 이 대통령은 정성호 장관 경질을 검토한 적이 없고 이게 금시초문이다. 그 다음에 해당 유튜버들의 컨텐츠는 정신 잘 차리세요. 그거 뭐 10분짜리 20분짜리 가짜뉴스 영상 만들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짜뉴스 근절법이 통과될 때까지 지금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과 법무부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 얘들아. 니네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니. 기본적으로 지금 몇 억씩 터질 수 있어 지금 이제 가짜뉴스 걸리면은. 근데 알고 있대 얘들아. 정익녀 그 여자도 아니라 그러대. AI로 이제 AI 아나운서 써가지고 예, 여자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정익녀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정익남일 것 같아. 제 느낌적 느낌이. 근데 니네들 이거 했다가 그걸로 얼마 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패가망신하는 거야. 진날라같이. 이미 인지. 법무부에서 그 대통령실은 안 해도 정성호 장관은 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대단히 불쾌하다. 대단히 불쾌해 지금. 얘들아 씨발. 대단히 불쾌한 거야 지금. 대단히 불쾌하면은 법적인 대응을 하겠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건들면 안 되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다루면 되나. 그러면서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부디 시민들의 올바른 집단지성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십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들이지만 이 유튜버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해당 콘텐츠들은 AI 음성을 활용해 제작되고 있는데 내용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알려졌다라는 표현으로 마치 근거가 있는 내용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 가짜 뉴스 콘텐츠가 좌우를 막느라고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규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현재는 그런 거야. 현재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 현재까지는 규제할 방법이 없는데 11월 달에 다음 달이면 이게 지금 통과가 되는 거야. 이거 막을 사람도 없어. 대통령 직접 지시기 때문에. 너네 이제 바로 이거 통과되고 나면은 법무부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법무부에서 바로 고발이 들어가 이거는. 그럼 검사들이 자 목숨 걸고 수사하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그거 10만짜리 뭐 20만짜리 가짜뉴스 영상 만들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 두들겨 맞으면은 억대예요. 억대 기본이. 그리고 저는 정치 가짜뉴스에 대해서 뭐 정치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싸그리 그냥 완전히 패가망신을 시켜가지고 주가 조작하면 대통령께서 패가망신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아요. 가짜뉴스 만들면은 패가망신한다라는 걸 보여줄 정도의 강도 높은 입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피해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도 높게 입법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럼 니네들 지금 이거 쌓아놓은 게 그 삭제한다고 해결이 안 돼. 왜? 지금 다 박제가 됐잖아. 지금 법무부에서 열심히 그거 취재하고 있을걸? 수집하고 있을 거예요.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뭐 뚜껑 지금 정성호 장관은 이가 빠질 정도로 지금 앞니가 다 빠졌다고 그래요. 정성호 장관이. 정청래야 아무 생각 없이 이빨만 털고 입으로 개혁하지만 정성호 장관은 지금 검찰 개혁 과정이 정말 치밀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가지고 지금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여기 허재영 기자 이제 요 기사를 다시 보시면은요. 자, 정성호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은 대통령실에서도 주시해서 살펴보고 있는 분위기. 야, 대통령실에서도 니네 조진데 어떡하니? 예, 푸른이른님, 쩔레가 집자면서 헛소리하는 것도 가짜뉴스인가요? 그것도 저는 가짜뉴스라고 봅니다. 예, 그런 것도 처벌을 해야 돼요. 쇼하는 거 국민들 대상으로. 무엇보다도 진영 내부에서 먼저 정성호 장관 사퇴 여론이 일기 시작한 것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대통령실의 한 핵심 관계자,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 이거 누구죠?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대통령실 관계자가 누굴까? 이거 궁금하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했었던 인물인데 누구지? 김남국? 아니 이러고 보니까 이제 딱 감이 오네. 김남국 비서관이 비서실로 이동을 한 게 여기 있구만. 제가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유튜브를 챙기기 위해서 김남국 비서관이 대통령실로 이동을 한 거다. 그리고 유튜버들하고 앞으로 접촉을 많이 할 거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대통령실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맞네요.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대통령실 한 핵심 관계자. 김남국이지, 김남국. 예? 아니, 허재현 기자가 뭐 기자이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이제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재현 기자하고 소통할 인물이 제가 볼 때는 이거 김남국 비서관이에요. 김남국 비서관. 김남국 비서관이 크게 당황했다 지금. 맨날 유튜브 들여다보면서 수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허재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의 눈가기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 인사 문제와 개혁 방향은 정 장관이 민정수석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마련해왔다.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 본인이 SNS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모든 여론을 다 살피면서 결정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민주당의 한 의원. 이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이게 딱 이 행간만 봐도 이게 다 누군지 제가 다 잡아내요. 예? 그래서 청재평론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허재현 기자는 익명으로 보도를 했지만 어차피 내가 취재한 거 아니기 때문에 막 던져도 돼, 나는. 자, 요거 대통령실 한 핵심 관계자 김남국 비서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 한 민주당 의원. 이거 박찬대 의원. 예? 이거 박찬대 의원이네. 예? 이거 날라갔네. 너무 웃다가. 예. 이거 박찬대 의원 아니에요, 이거? 아니, 맞잖아, 지금. 예.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 박찬대 밖에 더 있습니까? 예. 정성호 장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검찰개혁 해체와 같은 개혁을 진행하다가 민주진영과 함께 가야 합리적 보수 세력이 내란 세력으로 이탈해 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 검찰 해체를 위한 보수 세력과 소통과 설득의 일을 맡기는데 가장 적임자가 정성호 장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거의 명심최심이다, 이 정도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거의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나 다름이 없지 않냐,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이제 비공식 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 다 맞잖아요.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가장 적임자다. 아주 산 같은 분이고, 무게감 있고, 정청래처럼 나대고 이러는 인간형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 보수, 까지도,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을 밀고 나가는데, 즉, 조용하면서도, 효과적인, 이런 개혁을 밀고 나가는데 적임자고,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가장 어려운 난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 정성호 장관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믿기 때문에, 초대 법무부 장관을, 왜냐하면 집권 초기, 1년 첫 해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그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법무부 장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법무부 장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성호 장관을 발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정성호와 같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호 법무부 장관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도 했지만 조용한 개혁, 검찰의 안락사. 제가 이 얘기 계속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을 안락사 시켜야 된다. 정청래처럼 소의 급소를 제대로 때리지 못해가지고 소가 피 흘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장판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한 방에 안락사 시켜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었잖아요. 대통령도 생각이 똑같으신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안락사를 시키는데 검찰을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정성호. 산 같은 이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 정성호 장관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소가리 중이다. 정 장관 사퇴 여론까지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그저 욕바지를 찾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정성호 장관이 추진하는 모든 검찰개혁은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되 최대한 소리 없이 진행하고 있다. 최대한 소리 없이. 이게 중요해요. 내란 세력과도 연루돼 있을지 모르는 검찰 내부의 반발을 없애려면 무엇을 개혁하고 있는지 외부에 다 떠들면서 진행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그죠? 법무부 관계자는 오프 더 레코드를 조건으로 법무부가
현재 어떤 일들을 진행 중인지 몇몇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니까 다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죽여야 되는 거야. 소가, 제가 소에 자꾸 비유를 하는데, 아니 소가 내가 죽는다라는 걸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박미수님, 청내 당대표, 딴 대표요, 딴 대표. 당대표가 아니고 딴 대표. 자격 미달 끌어내야 됩니다. 연말쯤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계속 이러면은 이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예? 바로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 당원 투표하면 된다니까. 예, 불신임 투표하자는 거예요. 당원 투표는 당원의 10%, 10분의 1이 발의를 하면은 당원 투표를 해야 돼요. 당원 투표를 해서 그 당대표를 탄핵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 제도는 없는데, 불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불신임을 해버리면은 안 물러날 수가 없어요. 안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당원의 50%가 정청래 불신임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칼을 잘못 뽑았다가, 마음만 급해가지고 우리가 승질난다고 칼 잘못 뽑았다가 만약에 당원 투표가 발의가 안 되거나 아니면 부결되면 어떡합니까? 부결되면 역풍 맞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정청래 같은 정청래나 김어준 같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큰 소리나 빵빵 치고 사기질하고 슈퍼챗 걷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칼을 뽑으면은 단칼에 보내야 돼요. 허세 떨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유튜버들을 우리 지금 당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되지도 않을 일을 막 선동해가지고 뭐 정청래를 어떡하니 김어준을 어떡하니 하면서 그 장사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가짜뉴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때가 됐을 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청래에 대한 이제 비판적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긴 했지만 그거하고 당대표를 불신임하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당대표를 불신임하는 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석 달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석 달 안에 우리 당원들 뚜껑 열리게 만드는 일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지금 정청래가 하는 일로 봐서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차분히 기다려 주시면 돼요. 이게 마음만 급하다고 정청래처럼 저렇게 빈수레식으로 정치를 하면은 될 일도 안 돼요.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만드는 스타일이지 안 될 일 가지고 괜히 허세 떨면서 여러분들한테 수긍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채팅창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때가 되면 합니다. 때가 되면 해요. 저는 연말 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 분위기 서서히 지금 달아오르고 있어. 뒤에도 이따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가짜 뉴스까지 동원돼 정 장관을 흔드는 일이 민주진영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 장관은 지금 어안이 벙벙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안만 벙벙하고 끝날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지금 사과 방송하고 가짜뉴스 만들었다고 그럼 정상 참작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니들이 진짜 잘못 건드렸어. 왜 하필 법무부 장관을 건드려? 얘네들이 힘 있는 사람들만 건드려요. 경찰 잡고 있는 행안부 장관, 검사 잡고 있는 법무부 장관, 군인 잡고 있는 국방부 장관. 아니 이 권력기관 세 곳을 건들고 있어. 레도님 감사드립니다. 니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김어준은 그런 거 안 하잖아. 왜 그런 걸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푸른이름님 때는 복만삼님이 잘 미십니다. 돌아 누워 이리 누워. 푸른이름님도 복만삼의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좋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은 니마 그 길을 가지 마시라. 뭐죠? 니마 그 길을 가지 마오. 니마 그 길을 가지 마세요. 그 만삼의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거기 절대 가지 마세요. 푸른이름님 본인의 길을 가세요. 니네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건드려 놓고 그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그거 뭐 몇십만 원 벌고 몇천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야.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터지면은 몇 억씩 두들겨 맞아가지고 집이나 있는지 모르겠네. 팔 집이라도 있어야 이제 평생 이제 벌금이나 물다가 인생 조지려고 100세 시대인데 지금 100살 될 때까지 벌금 물고 앉아있을 거야. 유튜브로 몇 푼 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정익녀를 비롯해가지고 그 가짜뉴스 그 김어준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지금 용감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정치 유튜브 한다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도 모르고. 니마 그 강을 건넜어 니들은 이미.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 삭제하고 사과 방송을 꼭 넣어. 사과 방송을 꼭 해. 그러면은 정성호 장관이 그래도 그렇게 좀 모진 사람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뭐 뒤끝 있는 분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봐줄 수도 있으니까. 그죠? 10억 나올 거 뭐 1억만 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10억이면 너 100살 때까지 유튜버 해야 돼. 그래도 못 갚어. 씨발. 100세 시대야 100세 시대. 씨발. 평생 정성호의 노예가 되는 거야. 정성호 연금 되는 거야. 니들이 인간 연금.
정성호 장관 은퇴하면 니들이 연금 내줘야 돼.